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이번에 GV70이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돼서 출시했는데요. 소폭이지만 가격 인상이 조금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는 GV70이 깡통으로 사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옵션을 조금만 붙이고 하더라도 이제 뭐 취득세까지 해서 한 6천만 원은 거의 넘어가는 기본적으로 그런 차량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산차가 이제 옵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입차 대비했을 때 뭐 장단점이 있긴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뭐 견적내는 영상은 아니고요. 이제 GV70 페이스리프트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당장은 많이 감가를 맞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기존의 GV70 모델이 감가를 순차적으로 계속 맞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엔카에서 GV70 어떤 가성비 중고차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영상입니다. 제가 차를 미리 찾아놨고요. 첫 번째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V70 2.5 터보 가솔린 투휠 드라이브입니다. 21년식이고요. 5만 킬로 탔습니다. 이제 한 4년 됐고 5만 킬로 탔으니까 제 기준에선 그냥 새 차입니다. 가격은 3,980만 원인데요. 거의 4천만 원인데 신차로 이제 뭐 한 6천만 원 주고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도 뭐 나쁘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뭐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만 페이스리프트 된 거랑 이제 기존 GV70이랑 사실상 뭐 디자인이나 그런 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사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디스플레이랑 계기판이 이게 통합해서 나왔다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 깡통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깡통이든 어떤 거든 전 트림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통합 디스플레이를 다 기본으로 달아준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통합 디스플레이가 멋지다고 하면 멋지지만 저는 이렇게 별도로 디스플레이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은 조금 더 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통합 디스플레이가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거의 깡통이거든요. 깡통인데 그래도 얼마나 기본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나쁘지 않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보험 이력 먼저 볼게요.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내차 피해 금액은 없습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교환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 차 옵션부터 일단 볼게요. 이 차는 지금 여기도 보셨다시피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이거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천연 가죽 시트에 뭐 이런 뭐 인조 가죽 내장재 요런 거고 그 외에 다른 옵션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기본 깡통인데도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LED 박혀 있고 뭐 루프렉 돼 있고 썬루프는 없네요.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이런 것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360도 어라운드 뷰 이런 게 없는 거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게 이제 옵션으로 빠져 있는 건데요. 기본 깡통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뭐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도 기본적으로 뒷좌석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깡통에도 옵션이 굉장히 빠방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게 국산차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옵션으로 이제 360도 어라운드 뷰나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좌석 통풍 시트, 뭐 이런 거, 썬루프, 뭐 요 정도의 겉모습에서 봤을 때는 풀옵션이나 깡통이나 거의가 아니라 아예 차이가 없죠. 뭐 휠 정도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이제는 휠도 어차피 개별적으로 다 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제네시스는 외관으로 봤을 때는 깡통이랑 풀옵션이랑 거의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실내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밋밋한 느낌이 좀 나긴 하죠. 저는 이런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그래도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뭐 이거 그 앰비언트 라이트도 뭐 없어 보이고, 뭐 이게 되게 좀, 여기도 보시면 반쪽만 디지털 그거고 여긴 이쪽은 아날로그죠. 굉장히 좀 촌스럽고 별로다라고 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긴 한데요. 여기도 보시면 뭔가, 이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제네시스 치고 뭔가 조금 느낌이 좀 살지 않는다 라는 생각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깡통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좋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천만원 정도인데요. 야, 이거 할 바에는 그냥 한 2천만원 더 주고 그냥 페이스리프트 된 거 새 차 사는 게 낫지 라고 하시면 뭐 그것도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은 GV70이지만 옵션이 그나마 조금은 더 좋은 차량을 갖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차량 보시죠. 제네시스 GV70 2.5 터보 가솔린 투휠 드라이브 똑같고요. 21년식에 3만 킬로 탔습니다. 3년 됐고 3만 킬로 탔으니까 이것도 그냥 완전 새삥 새 차입니다. 가격은 4,440만원입니다. 대략 한 4,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옵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여기서 봤을 때는 열선 핸들, 전동 트렁크, LED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썬루프도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네요. 그 외에 이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뭐 다른 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하나 들어가 있고, 옵션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를 좀 넣으실 건데 이게 조금 이쁘긴 이쁩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에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죠.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휠을 이제 21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따라옵니다. 21인치 휠이 확실히 좀 이쁘고 그렇긴 한데요.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물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공짜로 달아준다고 하면 뭐 더 좋긴 하겠죠. 나중에 이게 고장나게 되면은 수리비가 조금 부담이 되긴 할 것 같긴 하지만, 뭐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저 휠이 조금 눈에 띄기는 하죠. 이 21인치 휠인데 확실히 뽀다구는 21인치 휠이 더 나기는 합니다. 그 외 실내 보면 이런 시그니처 디자인 2였잖아요. 뭐 요런 거, 그리고 이제 요런 쪽에 이제 무드등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뭐 요 정도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뭐 이 아무래도 이런 게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고급스럽고 하긴 한데요. 저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옵션을 선택하시고 하시는 데는 뭐 이유가 있겠죠. 가격적으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모델하고 가격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옵션을 이제 넣을 거면은 이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신차로 구매하시게 되려면은 그래도 한 6천, 일단 6천 기본적으로 넘어갈 거고요. 취득세까지 해가지고 뭐 6천 초중반, 중반까지는 안 갈 수 있으려나? 한 6천 초중반 정도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대략 한 2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내가 한 2천만 원 정도 세이브를 하고 그냥 3년에 3만 킬로 탄 구형 모델, 그냥 거의 이것도 새 차인데 이걸 구매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차 중에서 이제 비슷한 급의 비슷한 가격대에 뭐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까라도 짧게 그냥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이제 벤츠랑 BMW 한 대씩 갖고 왔거든요. 빠르게 보시죠. 벤츠 GLC 여기 보시면 이제 300 포매틱 쿠페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이쁘다고 생각하시고 많이들 찾으신 인기 있는 모델인데요. 이 GLC 쿠페가 제가 와도 차가 정말 이쁘긴 하거든요. 뭐 일단 보험 이력부터 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내차 피해 금액은 없습니다. 외판 교환이라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외판 교환도 없습니다. 이 19년식에 56,000km 탔으니까 5년 됐고 5만 km 탄 제 기준에는 거의 새 차가 아니라 그냥 새 차거든요. 가격은 3,850만 원입니다. 약간 벤츠, 근데 지금은 이제 제 생각에는 제네시스가 벤츠나 이제 이런 BMW에 크게 뒤처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네임밸류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옵션은 오히려 제네시스가 더 좋을 거고 정비비나 수리비는 오히려 더 저렴하고 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꼭 수입차를 고집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나는 곧 죽어도 벤츠나 BMW가 더 좋다라고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옵션부터 한번 볼게요. 아마 제네시스에 비해서 옵션이 확실히 좋진 않을 겁니다. 열선 핸들이 없고요. 전동 트렁크나 LED는 박혀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가 없습니다. 대신에 360도 어라운드 뷰는 들어가 있네요.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닙니다. 열선 시트는 앞좌석, 뒷좌석 다 있고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제네시스에 비해서 옵션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실내를 한번 볼까요? 일단 이 뒷모습은 정말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실내가 뭐 벤츠만의 감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엄청 고급스럽다 느낌까지는 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디스플레이가, 이 모니터가 조금 화면이 작고 조금 이제 좀 아쉽다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디지털 계기판은 아니고 그냥 아날로그 계기판이죠. 물론 이제 GLC도 뭐 2020년식 이상의 막 좀 그 옵션 좋고 한 것들은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근데 저는 뭐 디지털 계기판은 꼭 필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데 뭐 어떠신가요? 저는 뭐 이 핸들도 굉장히 뭐 좀 스포티하고 이뻐 보이기는 합니다. 어떠신가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차량 바로 보시죠. 다음 차량은 BMW인데요. BMW X3 X드라이브고요. 20D 디젤입니다. M 스포츠고요. 18년식에 67,000km 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만 km 정도 탄 건데 6년 됐고 7만 km 탔으니까 이것도 뭐 완전 새삥이라고 하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거의 새 차에 가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격은 3,950만 원입니다. 보험 이력부터 한번 보시죠.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2회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그러네요. 이게 2018년 그 최초 출고해서 이제 2년 뒤에 소유자가 한 명 바뀌었고요. 그리고 4년 뒤에 이제 최근에 소유자가 한 명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차량을 잘못 갖고 왔는데 1인 신조인 줄 알고 갖고 왔는데 1인 신조가 아니었네요. 이건 소유자가 2명입니다. 가능하시면 1인 신조 차량으로 갖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내차 피해 금액이 200만원, 100만원, 7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160만원, 600만원 뭐 요 정도인데 수입차에서 이 정도면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판 교환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옵션을 좀 볼까요? 아마 이것도 옵션이 벤츠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열선 핸들이 있네요. 전동 트렁크 있고 LED 있고 썬루프도 있고, 보시면 하이패스가 안 달려 있네요. ECM 룸미러는 있는데, 어찌됐건 차선 이탈 경보는 있고 후측방 경보는 없습니다. 주차 감지 센서는 전방 후방 다 있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360도 어라운드 뷰는 없습니다. 오토 에어컨에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벤츠보다 옵션이 조금은 더 좋은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뒷좌석 커튼도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고 스마트 키에 그냥 블루투스 다 되고요. 열선 시트는 앞좌석 뒷좌석까지 다 있고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1인 신조인 줄 알고 잘못 갖고 왔는데, 아무튼 1인 신조 차량으로 가능하시면 고르시고요. X3도 뭐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실내가 뭐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인가? 그렇죠. 디지털. 요게 아날로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요것도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요것도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BMW는 뭐 실내가 뭐 엄청 고급스럽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잘 안 들기는 하죠. 사실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근데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뭐 이 정도입니다. 비슷한 한 4천만원 정도에 이제 다른 대안이라고 하면 요 정도. 뭐 다른 차량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온 건 요 정도인데,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BMW X3도 물론 좋고 GLC도 좋은데, 옵션이나 다른 이제 그 정비나 수리 이런 용이성 같은 거를 따져봤을 때 이 GV70 중고가 오히려 약간 더 좋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물론 이거는 완전 거의 깡통이어가지고 실내가 너무 구려라고 하실 분들이 뭐 계실 것 같긴 한데, 한 요 정도로만 보셔도 실내가 좀 고급지고 디지털 계기판도 들어가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어떠신가요? 이번 GV70은 페이스리프트 된 거 이제 견적을 내시고 이제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뭐 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잘 판단하셔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